안녕하세요, 현목코치입니다. 오늘은 난지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점프입니다. 점프. 여러분들께서 이제 5월 됐고 본격적인 파크 시즌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즐기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영상과 사진으로 잘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점프 교육 영상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파크에 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점프대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점프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파크, 용평 MTB 파크도 보면 점프존을 엄청 늘려놨고, 근데 여러분들이 점프 뛰는 모습을 보면 그 펌박스, 사다리꼴 모양으로 생긴 그 기본적인 펌박스를 완전히 넘어서 클리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다 점프를 뛰어서 평지에 탁 랜딩을 한다든지, 갭점프, 목을 두 개가 연결돼 있죠. 그러면 가운데 걸릴까봐 여기서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들께서 점프를 뛰는 이 비거리에 대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난지 한강공원에 나와서 그 본격적인 점프 대회에서 연습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그라운드에서 가져야 될 기본기에 대한 영상을 먼저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본 테크닉 영상이니까 잘 기본기를 쌓아서 다음 영상까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핑, 호핑, 자, 바니홉, 자, 여러분 호핑, 바니홉 보셨죠? 호핑, 호핑, 자, 바니홉, 바니홉.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나는 호핑도 못하고 바니홉도 못한다 라고 하신다면 영상은 끝까지 보셔도 되지만, 앞에 호핑과 바니홉 영상, 제가 교육 영상 만들어 드린 거 있어요. 그걸 보고 호핑과 바니홉이라는 연습은 선행이 돼 있으셔야 이 교육 영상을 쫓아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의 점프의 비거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테크닉이, 이 매뉴얼에서 스탠드업으로 전환되는 요 동작을 이제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펌박스의 점프를 뛰면서 경사로에서 지금과 같은 동작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 감각을 알고 계신 분이 뛸 수 있는 베이직 점프와 이 감각을 모르시는 분이 뛰는 베이직 점프의 감각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 자, 매뉴얼을 해요. 뒷바퀴의 중심을 온전히 주고 가는 매뉴얼을 하시는 분은 뒷바퀴로 주행하는 느낌이 뭔 줄 알아요. 자, 뒷바퀴로 우리가 주행을 하고 있으면 우리 다리는 어디 위에 서 있죠? 페달 위에 서 있겠죠. 네, 페달 위에 서 있고 뒷바퀴 중심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우리 체중에 의해서 이 가운데 리어샥이 쭉 압축이 되겠죠. 그 압축이 되면서 자전거가 활처럼 밴딩되는, 이 밴딩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프레스를 갖는 이 느낌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매뉴얼 동작을 하실 수 있는 게 점프에 도움이 되고요. 자전거에 밴딩이 되는 느낌을 아니까. 밴딩이라는 건 우리가 점프대에 올라갈 때 휘어져 있는 점프대에 올라가는 느낌하고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밴딩된 자전거가 점프대를 탈출하면서 도약할 때 우리가 점프를 빵 뛰어야겠죠. 그때 일어나면서 도약하는 동작이 매뉴얼에서 스탠드업으로 가는 동작의 느낌과 아주 흡사하거든요. 팔이 밴딩이 됐다가 툭 발사하잖아요. 그쵸? 그 발사되는 느낌을, 밴딩을 했다가 점프대에 벗어나면서 도약하는 느낌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매뉴얼에서 스탠드업으로 전환되는 이 테크닉을 그라운드에서 익히셔야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처음에 매뉴얼부터, 자, 다리, 발바닥의 느낌 중요하고, 페달을 발바닥으로 잘 밀어내는 느낌, 뒷바퀴 위에 중심이 제대로 쓰는 느낌, 팔을 당겨서 금방 떨어지는 매뉴얼이 아니라 뒷바퀴로 중심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이 매뉴얼 동작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이 매뉴얼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게 되면 가볍게 스탠드업으로 가볼 거예요. 일어나면서, 자, 두 발에 일어나면서 페달에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매뉴얼 일어나고, 매뉴얼 일어나고. 자, 매뉴얼을 좀 더 크게 일어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래서 최대치로 딱 수직으로 쓰는 느낌까지 갈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 최대치를 찍으려 그러면 뒤로 발라당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 차츰차츰 높이를 만드셔서 내가 확실하게 최대치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감각을 익히면서 자전거에 계속 다리로 서 있는 느낌, 그 느낌이 빠지면 이 테크닉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뉴트럴 포지션에서 가볍게 매뉴얼 스탠드업, 두 번째는 조금 더 세게 매뉴얼 스탠드업, 세 번째는 조금 더 세게 매뉴얼 스탠드업, 네 번째는 매뉴얼 스탠드업 점프. 네, 여러분, 매뉴얼에서 스탠드업까지 네 번째 바니업까지는 반드시 연결시키실 필요는 없고, 세 번째 매뉴얼에서 스탠드업까지가 어느 정도 높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높이가 나오는 동안 사실은 꽤 먼 거리를 뒷바퀴로만 주행을 하게 되실 거예요. 눈치를 채시지 못하시는 동안 그런 것들이 지금 연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연습하면서 뒷바퀴로만 주행을 하면서 앞바퀴가 주행을 하는 동안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피크 순간에 뭐로 서 있죠? 뒷바퀴로 서 있잖아요. 뒷바퀴로 자전거는 뭐라고 있죠? 압축을 하고 있어요. 활처럼 휘어 있는 상태에서 스프링처럼 빵 하고 튀어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압축만 하고 끝나면 3단계고, 압축된 상태에서 빵 튀어 올랐으면 4단계 바니업까지 간 거예요. 보통은 압축을 하고 자전거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점프는 자전거를 끌어올려서 지면에서 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자전거가 지면을 향해서 압력을 갖고 반발력을 갖고 뛰어 오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점프라고 안 하죠, 그쵸? 쭉 여기 자체가 높아져야 좋은 점프라고 하는 것처럼, 뒷바퀴로 서 있던 자전거가 반발력을 갖고 스프링처럼 위로 팡 하고 뛰어 올라줘야 좋은 점프가 되는 거니까, 이런 느낌을 갖고 절대 땡기시면 안 되고, 항상 다리로 자전거 위에서 잘 지지하고 서 있는 느낌, 내 발바닥이 곧 타이어가 지면에 닿아 있는 포인트와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하셔야지 자연스러운 점프, 좋은 점프, 거리가 나오는 점프에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점프의 비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두 번째 테크닉, 어떻게 보셨나요? 다양하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보는 관점이 다양하니까. 자, 지금 제가 한 거를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 타이밍은 호핑과 같이 딱 한 타이밍이에요. 빵. 근데 동작은 바니업 같이. 자, 그래서 뭐가 생략된 거냐면, 매뉴얼에서 스탠드업으로 가죠. 자, 이거는 매뉴얼과 스탠드업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주행이 돼서 거리는 길어지지만 타이밍은 살짝 길거든요. 그래서 모든 점프를 또 이렇게 뛸 수가 없고, 특히 모글이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갭은 점프의 경사면이 짧잖아요. 짧으면 우리가 이렇게 릴리즈를 활을 세게 휠 수가 없어요. 순발력이 이렇게 한번 빵 휘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느낌의 테크닉이거든요. 매뉴얼에서 스탠드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강하게 펌핑으로 수직으로 밟으면서 한 번에 스탠드업까지 가서 호핑을 하면 되겠지만, 호핑을 하면 거리가 짧아지니까 거기서 바니업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바니업이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르고 순발력이 빠른 다른 바니업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아까 매뉴얼에서 스탠드업으로 갔던 거는, 자, 매뉴얼에서 스탠드업으로 이렇게 가는 시간이 있었죠. 자, 호핑은 그냥 이거잖아요. 근데 얘는 꽝 세게 밟는 동안 스탠드업 동작으로 바로 가야 돼요. 보셨나요? 자, 팔 굽히는 거 아니에요. 스탠드업, 팔이 어떻게 되죠? 펴지죠? 자, 여기 골반의 각도 보세요. 아니고, 골반의 각도가 펴져 있어야 돼. 자, 완성된 동작으로 가면
이런 동작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보셨나요? 자전거를 수직으로 밟지만 호핑은 아니고, 자전거를 수직으로 밟으면서 스탠드업 동작으로 가서 바니호흡의 리듬을 갖는 거죠. 점프에서 바니호흡의 리듬을 갖는다라는 거는 호핑으로 뛰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핑과 같은 빠른 타이밍에 바니호흡과 같은 거리를 필요로 하는 점프, 그 점프가 어디라고요? 모구리 두 개 연결되어 있는, 점프의 경사로는 짧아서 점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는데 거리는 제법 멀리 뛰어야 되는, 이런 점프를 뛰려면 이런 테크닉을 연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뉴트럴 포지션, 다리는 밟고 펌핑, 다리는 밟고 펌핑. 자, 이제 점프. 보셨나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순발력이 빠른 바니호흡이라고 하죠. 이 테크닉의 핵심도 첫 번째 매뉴얼에서 스탠드업으로 가는 그 동작과 같은 맥락인 게 뭐냐면, 결국에는 자전거를 밴딩 시켜서 활처럼 휘게 만드는 방법인데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릴리즈를 못하고 바로 펌핑으로 스탠드업으로 갔죠. 그만큼 강한 힘을 써야 되고 강한 힘을 빠르게 쓰기 때문에 순발력이 빠른 건데, 어쨌든 그 순간에도 자전거는 확실하게 밴딩이 돼야 되고 뒷바퀴로 서서 점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나무를 부러뜨리거나 할 때 나무를 발로 밟고 나무를 당겨서 이렇게 휘게 만들어서 부러뜨리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개념이에요. 다리로 페달을 세게 밟고 핸들은 상체가 따라 올라오는 것만큼 따라 올려오면 아래로 밟고 위로 끌고 올라가고, 그럼 자전거가 밑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을 받으면서 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자전거 자체가 갖고 있는 탄력으로 빵 뛰어 오를 수 있게끔, 이 연습을 하시게 되면 앞바퀴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리에 힘을 빼고 위로 자꾸 올라가시려고 할 거예요. 위로. 얘는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페달을 아래로 밟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리어 서스펜션이 꾹 들어가도록 다리를 강하게 밟아 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핸들을 뽑아 내는 거죠. 이 동작을 헬스로 얘기하면 데드리프트 동작하고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 동작을 잘 하시는 분들은 유리하실 거고, 특히 이 순발력이 빠른 바니호흡은 순간적인 근력과 순발력이 상당히 중요한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력과 순발력이 좀 준비가 안 돼 있으시면 이걸 구현하시는 거는 쉽진 않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연습하셔야지 펌박스라든지 갭점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여유있게 거리를 충분히 채공하셔서 뛸 수 있는 그런 점프를 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도 여러 번 보시면서 잘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